2021년 충청북도 평생학습 주간, 오늘의 평생학습으로 내일의 나를 찾다. 오늘 충청북도 평생교육진흥원에서 마지막으로 준비한 힐링 교육, 위드 코로나가 시작된 지금 힘들었던 나를 위로하는 수고했어 오늘도라는 주제로 생활 속 거리두기 아니죠? 생활 속 행복두기, 와이즈 컨설팅 이한나 대표님과 함께 세 번째 강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따뜻한 마음을 나누고 싶어 나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코로나19 생활 속 거리두기가 아니라 생활 속 행복 가까이 두기래요.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어떻게 하면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 속에서 조금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강의 준비하면서요, 어젯밤에 급하게 마트를 뛰어갔다 왔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이제 오늘 강의를 위해서 이것저것 챙기는데 세상에 립스틱이 사용 기한이 무려 4개월이나 지났더라고요. 근데 제가 립스틱을 바를 기회가 없었어요. 왜냐면 다 마스크를 쓰고 강의를 하잖아요. 그리고 또 컴퓨터로 강의할 땐 집에서 하니까 또 컴퓨터 자체적으로 이렇게 화장 기술이 있어서 실제로 립스틱을 바를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급하게 뛰어가서 립스틱을 사왔습니다. 어떻게 좀 예쁜가요? 괜찮은가요? 자,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많이 변했죠. 그쵸? 제가 마스크를 쓰고 강연할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도 안 했는데 늘 그게 일상이었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코로나 시기 동안 무엇이 가장 힘드셨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답변을 하더라고요. 사람들을 못 만나고 외로웠어요. 하루 내내 마스크 쓰는 거 힘들었어요. 매출이 반토막도 아니고 10분의 1로 줄어드니 미칠 노릇이었대요. 또한 오랫동안 알바에서 잘렸을 때, 결혼식 날짜를 미뤄야 됐을 때, 삼시세끼 밥하는 거 너무 힘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또 이거 보니까 되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아버지 마지막 가시는 길 보지 못했던 게 아직도 가장 힘이 듭니다. 아버지가 이제 병원에서 입원해 계셨는데 그 아버지가 계속 아프셨지만 병문안을 갈 수가 없었대요. 아버지를 만날 수가 없었던 중에 아버지가 그렇게 하늘로 가셨을 때 굉장히 힘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또요, 아이가 코로나에 걸려 혼자 치료를 보내야 됐을 때 너무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대요. 여러분 많이 힘드셨죠? 정말 코로나 시기 동안 정말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저도 참 힘들기도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이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힘들 때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어요, 주로? 한잔 하셨습니까? 자, 어떤 분들은 힘들 때마다 각자 이렇게 마음을 푸는 방법이 다양하겠죠. 자, 근데 저는요, 힘들 때마다 엄마한테 전화를 했어요. 영원한 내 편.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사람, 그쵸? 그래서 엄마에게 전화를 해서 엄마, 나 너무 힘들어 이야기하면 저희 어머니 너무 따뜻하게 그래, 힘들었구나 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정말 감사한데 절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야, 그게 네가 뭐가 힘들어, 야, 넌 힘든 것도 아니야, 야, 넌 감사해야지, 넌 감사를 모르더라, 응?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럼 제가 엄마 알았어, 끊을게. 그리고 급하게 끊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진짜 내가 감사할 줄 모르고 내가 정말 너무 부정적인 건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죠. 그래, 책이나 읽자. 책을 읽었더니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래요. 또 감사하래요. 누가 몰라요? 어제 뉴스 보니까 코로나로 인한 우울감을 회복하는데 가장 좋은 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감사하는 거래요. 누가 모르냐고요. 근데 잘 되세요? 잘 안 돼요. 너무 힘들어요. 그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감사하는 게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상처받을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는데, 저처럼 이렇게 상처 잘 받고 힘든 사람을요, 또 사람들은 4글자로 이야기해요.
멘탈. 삶도 힘든데 세상 사람들은 저를 나약한 사람으로 유리 멘탈이라고 취급하더라고요. 자, 우리 삶은 굉장히 힘들고 지쳤습니다. 근데 주변에선 계속 긍정적으로 생각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 감사해야지, 감사. 하란 대로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요, 저도 사실 2년 전까지는요, 그런 강의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뇌가 어쩌고저쩌고, 우와, 맨날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요. 자, 감사한 조건을 찾아볼까요? 그럼 어떤 분은, 오늘 와이프가 친정에 가서 감사합니다. 뭐 이런 분들도 계세요. 억지로 막 감사함을 찾아내는 거죠. 물론 좋아요. 그런데 제 강의를 듣고 어떤 한 여성분이 그 집에 가서 무슨 일을 겪고 다음날 또 제 강의를 들으러 또 이틀 차에 왔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강사님, 힘든 일 있을 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감사하라고 해가지고요, 제가 어제 진짜 속상했는데 어떻게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감사하려고 했더니 두통이 와서 약을 2알 먹었거든요. 이래도 계속 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근데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그럼요, 지금은 힘들지만 점점 익숙해지실 거예요. 자, 긍정적으로 다시 생각하셔야죠. 막 이랬다고요. 근데요, 2013년도에 한 연구를 살펴보니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아야지,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자 라고 마음 먹으면 마음 먹을수록 사람들은요, 더 부정적이어진대요. 아, 그럼 어떡하라고요? 그죠? 그러면 어떡하라고요? 대체 뭘 해야 되냐고요? 네, 긍정적인 거 맞습니다. 감사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근데 너무 멀리 있는 이야기 같아서요, 제가 조금 더 가깝게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에 대해 여러분과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자, 왜 우리 TV 보면요, 되게 막 힘든 일 겪었는데 정말 뭐 오뚜기처럼 번쩍 일어나가지고 더 멋진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TV에서 많이 보신 적 있으시죠? 네, 그쵸,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었대요. 살펴보니 그 사람들은 애초에 힘든 걸 느끼지 못하는 강철 멘탈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도 똑같이 힘들고 그들도 똑같이 가슴은 아프지만 그것을 딛고 일어나는 마음 안에 회복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 회복력 돈 주고 사고 싶지 않으신가요? 그쵸? 근데 이 회복력은요, 우리가 실제로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서 키워낼 수 있대요. 그럼 오늘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회복력을 키우는 3가지 방법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회복력을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퀴즈를 내보고자 하겠습니다. 퀴즈를 내볼게요. 자, 저는 왜 화가 났을까요? 자, 여러분 이거 맞추시려면요, 굉장히 난해한 퀴즈입니다. 집중하셔서 제 이야기를 듣고 제가 왜 화가 났는지 맞추시면 됩니다. 남편이 어느 날 이렇게 여행을 갔어요. 누구랑 여행을 갔냐면 본인의 누나, 그리고 엄마, 아빠.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보랑 가는 것도 좋고 우리 자식들이랑 다 같이 가는 것도 좋지만 난 한 번도 우리 가족끼리만 여행을 가본 적이 없어. 나 한 번만 가보고 싶은데. 여보 다녀와. 어머니 아버지 모시고 다녀와. 그래서요, 그 집에서 가까운 바닷가에 그 펜션을 잡고 이렇게 여행을 갔어요. 보이시죠? 엄청 행복해 보이죠? 소라, 회, 뭐 삼겹살까지 구워서 막 신나게 먹었나 봐요. 근데 이제 남편이 이 1박 2일의 여행을 갔다 와서 저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나 너무 좋았어. 다음엔 꼭 여보랑 같이 가려고. 여보, 내가 왜 좋았냐면 어렸을 때로 돌아간 것 같았어. 엄마랑 아빠랑 누나랑. 근데 우리 이야기하다가, 옛날 이야기하다가 엄마가 막 울더라고. 힘들었다고. 근데 우리 아빠도 울더라? 누나도 울어. 나도 울었어. 그래서 그냥 참 좋았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남편이 계속 이야기합니다. 근데 말이야, 삼겹살이 진짜 맛있었어.
제가 굉장히 삼겹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나 생각 안 났어? 내 생각? 났지. 근데 여보, 이 삼겹살 어디서 구웠어? 펜션 사장님이 여기 베란다에서 구워도 된다고 그래서 여기 창문 열고 구웠어. 그때 제가 또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연기 안 났어? 연기 나가지고 창문 다 열고 구웠어. 그래도 한쪽만 열면 계속 연기 날 텐데. 연기 많이 안 났어? 좀 막 이렇게 뿌하지 않았어? 좀 뿌했지. 뿌했다고? 뿌했어? 좀 뿌하면 어때? 저희 남편의 답변이에요. 좀 뿌하면 어때? 연기 나면 어때? 그 순간 제가 너무 화가 나서요. 이렇게 남편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좀 뿌하면 어때? 오빠는 오늘부터 내가 챙겨주는 영양제 먹지 마. 오빠는 오늘부터 내가 챙겨주는 야채 주스도 먹지 마. 알았지? 이러고 제가 화가 나서요. 방 안으로 그냥 들어가 버렸어요. 근데 이제 남편이 따라오죠. 여보, 나 진짜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 이번 거는 내가 진짜 받아들일 수가 없거든? 너 뭐 때문에 기분 나쁜 거야? 됐어, 말하고 싶지 않아. 내 말귀 못 알아듣는 사람이랑은 말 안 할 거야. 이러고 제가 막 혼자 갔어요. 이제 남편도 화가 나고 저도 화가 났죠. 자, 여기서 퀴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왜 화가 났을까요? 자, 제 앞에 바로 계시는 촬영 감독님이 있으시기 때문에 자, 질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제가 왜 화가 났을까요? 삼겹살을 못 먹어서. 틀렸어요. 네, 빵점입니다. 자, 제가 화가 난 이유는요. 제 이야기 듣고 나서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저 강사 이상한 여자다라고 생각할까봐 걱정되지만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남편이 연기 좀 나면 어때? 좀 뿌하면 어때? 라는 그 말이요. 제 안에 어떻게 들렸냐면요. 야, 유별 좀 떨지 마. 맨날 먹냐? 우리 가족들끼리 삼겹살 한번 구워 먹고 연기 좀 날 수 있지? 아무튼 까칠해. 너는 진짜 유별 떨어. 이렇게 들렸어요.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그래서요, 바로 깨달았죠. 내 뇌 안에 누가 있다? 작가가 있구나. 그저 남편은 연기 좀 나면 어때? 어쩌다 한 번 먹는 건데 이 말이요. 유별난 여자, 까칠한 여자 요렇게 들렸거든요. 왜요? 제 뇌 안에서 오만 확대 해석과 과대망상을 하면서 그렇게 들렸나 봐요. 그래서 제가 남편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미안해. 여보가 연기 좀 나면 어때? 그 말이 나 유별나다고, 나 까칠하다고 이렇게 들렸어. 내 뇌 속에 작가가 찾아왔나 봐. 좀 심파극 작가 있잖아. 막 억지로 슬프게 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 그랬나 봐. 그랬더니 남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뇌에는 작가가 한둘이 아니야. 너무 많아. 그래서 어쨌든 화해를 했는데요. 자,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시죠? 자, 사실 저만 뇌에 작가가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까 사진 보셨죠? 저희 어머니, 사랑스러운 저희 어머니도 뇌 안에 작가가 엄청나게 있습니다. 6년 전 저희 아버지는요, 암 진단을 받으셨어요. 그래도 굉장히 조금 늦지 않게 발견해서요, 수술도 잘 되고, 그리고 항암 치료도 잘 됐습니다. 의사가 볼 때마다 이렇게 얘기해요. 약이요? 치료가 너무 잘 되고 있어요. 정말 일반인이라고 생각할 만큼 건강해지셨어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저희 어머니는 항상 한결같이, 얘들아, 네 아버지 올해가 마지막인 것 같다. 이제 마지막 여행을 떠나야겠다. 보이시죠? 지난달 여행도 마지막 여행이라고 해서 간 겁니다. 자, 무려 6년째 마지막 여행을 매번 떠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요, 병원을 쫓아갔어요. 대체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길래 저희 어머니가 그럴까? 근데요, 진짜 건강하대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어머니, 건강하다는데 왜 맨날 마지막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저희 어머니 하시는 말씀, 느낌이 그래.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저희 어머니만 그런 걸까요? 실제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뇌 안에 작가가 있죠. 뇌 안에요. 발음을 잘해야 돼요. 뇌 안에. 뭐냐면 실제로 어떤 아이가요, 말을 안 들어요.
부모님 말을 안 들을 수 있죠. 어린아이니까요. 그러면 여기서 아이가 말을 안 듣는구나. 여기서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아휴 남편 복도 없는데 자식 새끼 복이 있겠어? 저 이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뇌는 우리를 순간적으로 비련의 주인공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재주가 있더라고요. 근데 대체 뇌가 왜 그럴까요? 뇌가 뇌 왜 그러니? 라고 했더니요. 뇌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을 지켜주기 위해서 그래요. 최악의 상황을 미리 알고 있으면 당신이 조심할 수 있잖아요. 생존하기 위해 더 도움이 된다고요. 라면서 우리의 뇌는 최악의 상황을 알려주고 그리고 계속 그것을 반복적으로 곱씹게 하는 재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 정말 확대 해석하게 되고 과대망상 그리고 안 될 것 같은데 뇌 속에 작가가 찾아왔구나 라는 것을 한 번만 인지하기만 해도요 우리가 회복력을 키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방법 기억하시죠? 나의 생각을 점검하라. 작가가 찾아왔는지 점검하시고요. 자, 두 번째 방법입니다. 자, 두 번째 방법에 앞서서요. 제가 카톡을 좀 남편과 대화했던 걸 보여드리려고요. 자, 남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일 대출 담당자랑 11시 30분에 미팅하기로 했어. 알겠어. 시간 맞춰 와. 오키. 간만에 여보랑 회사 앞에서 밥 먹으려고 11시 30분으로 정한 거야. 끝나고 맛있는 거 먹자. 저희 남편 너무 스윗하죠? 네. 그래서 결국 대출을 받는데 저도 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남편을 만나기 위해 남편이 화장이 진한 걸 싫어하니까 꾸민 듯 안 꾸민 듯 꾸안꾸 스타일로 연출을 하고 자, 옷을 예쁘게 입고 자, 딱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몰라요. 막 노래를 흥얼흥얼 거리면서 가는데 좌회전해야 되는데 직진을 해버렸습니다. 그 순간 내비게이션에 도착 예상 시간이 무려 7분이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남편한테 전화를 했어요. 여보 어떡해 나 또 길 잘못 들었어. 7분이나 늦을 것 같아. 자, 그때 남편이 한나야 괜찮아 조심히 오면 되지 라고 말할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 사람은요 정말 깊은 복식 호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숨을 끝까지 들이마시더니 제 수화기로요 아주 끝내주는 한숨을 뿜어내기 시작했죠. 진짜 남편은요 약속 시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저도 그렇고요. 근데 이제 늦었으니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그래서 여보 좀 담당자한테 좀 미안하다 꼭 좀 전해줘. 근데 이렇게 운전을 하면서 가는 내내 제 안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나는 왜 매번 이렇게 똑같은 실수를 할까? 나는 왜 매번 운전만 하면 자꾸 길을 잘못 빠질까? 나는 왜 이렇게 덜렁댈까? 나는 왜 이렇게 잘하는 게 없지? 왜 이러지? 왜? 하고 질문을 하다 보니요. 한 가지 결론이 내려지더라고요. 그 결론이 뭔지 아세요? 난 진짜 안 되는 인간이구나. 난 정말 엉망진창이구나. 굉장히 속상했어요. 그런데요,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요, 사람이 왜 질문을 하면요, 그 사람이요, 굉장히 우울해진대요. 물론, 왜라는 질문이 꼭 나쁜 건 아니에요. 나 왜 그랬지? 혹은, 나 왜 화가 났지? 이게 왜 이러지? 원인을 찾는 왜는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된 걸까? 하고 원인을 찾는 건 중요한데, 자책하는 왜가 있어? 나 왜 이래? 나 진짜 왜 그러는 거야? 진짜 내 삶이 왜 이래? 이런 자책하는 왜요. 그래서 어떤 책을 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자, 왜라는 질문에서 이제 what이라는 질문으로 바꿔보라고 하더라고요. 첫 번째, 나 왜 이래가 아니라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지? 두 번째, 내가 느끼는 감정은 무엇이지?
그럼 여기까지 한번 가볼까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지? 내가 11시 30분까지 남편 회사 가기로 했는데 늦었어. 길을 잘못 들어서 7분이나. 자, 무슨 감정이지? 미안했어요. 그리고요, 제 자신한테 굉장히 실망했어요. 그리고요, 한숨을 깊게 내뿜는 남편한테 서운하기도 했고요. 자,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더 나은 대응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지? 나 지금 뭐 해야 되지? 지금 제가 해야 될 일은요, 빨리 차를 파킹하고 남편에게 달려가서요, 먼저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게 낫고요, 대출 담당자분에게도 미안하다고 사과할 거예요. 그리고요, 다시는 또 실수하지 않도록, 물론 할 수 있겠지만 그러지 않도록 이제 운전대를 잡기 전에 한 번 더 목적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요. 어쨌든 가서요, 결국 남편에게 사과하고요, 담당자분에게도 사과를 했습니다. 이렇게 사과를 한 저를 향해 남편은 아무 말도 없이 밥은 못 먹을 것 같아 이러고 회사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물론 집에 와서요, 아까 내가 너무 화내서 미안해 라면서 같이 화해는 했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 뭔지 아시겠죠? 우리가요, 왜라는 질문, 자책하는 왜라는 질문에서요, 이 상황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고 내가 느끼는 감정은 뭐고 더 나은 대응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why에서 what으로 바꿔보는 것이 두 번째 회복력 방법입니다. 자, 실제로 제가 이 세 가지를 한 번 더 경험했습니다. 다음 날이었어요. 남편이랑 떡집에 가서 떡을 샀는데요. 보통요, 사장님이요, 이렇게 작게 말씀하세요. 10,000원에 4팩 가져가. 4팩 가져가. 아,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가져왔어요. 근데 저는 늘 10,000원에 4팩인 줄 알았어요. 제가 자주 사러 가거든요. 근데 어느 날 또 떡집을 향해 가고 있는데 그날은 떡을 사려고 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그 옆을 지나가는데 사장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10,000원에 3팩, 10,000원에 3팩. 자, 사람들이요, 3팩을 이렇게 주워 담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런데 제가 저도 모르게 너무 큰 소리로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보, 원래 10,000원에 4팩 아니야? 이렇게요. 근데 갑자기 사람들이 저를 일제히 쳐다보더니 떡을 내려놓고 갑자기 가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닌데 싶어서 제가 이렇게 갔더니 사장님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아유, 그렇게 큰 소리로 말하면 어떡해. 10,000원에 4팩 달라 그러면 내가 주잖아. 죄송합니다 하고 저 도망갔어요. 너무 당황해서. 그때 제가 막 마트에서 장을 보는데 계속 내내 어떤 행동을 했냐면, 이놈의 조동아리 왜 이렇게 목소리가 큰 거야. 작게 말해도 되는데 왜 순간적으로 10,000원에 4팩 아니야, 이게 왜 나오냐고 막. 왜 그러냐고. 왜 그때 갑자기 남편이 이야기합니다. 왜로 질문하지 말래매. 왓으로 해, 왓으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지? 그래, 떡집에서 좀 실수를 했어. 너무 큰 소리로 말했어. 지금 어떤 감정이지? 떡집 사장님한테 너무 미안해. 내가 더 나은 상황을 위해 어떻게 대응할 수 있지? 가서 더 사과하고 떡을 많이 사겠어. 그래서요, 가서요, 떡을요, 30,000원어치 샀어요. 그리고 죄송하다고 사과했어요. 근데 사장님이 아니야, 내가 헷갈리게 했어. 그냥 자기는 자주 사서 4팩 준 거야. 그러더니요, 다음날 떡집 앞에 굉장히 크게 써붙여 있었습니다. 10,000원에 3팩. 다행이더라고요. 여러분, 이제요, 자책 그만하세요. 그래서 이제 why에서 what으로 질문해보면 어떨까? 두 번째 방법 제안해 봤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두 가지 방법 기억나시죠? 부정적인 생각을 자꾸 하게 만드는 뇌 안의 작가를 확인하고요. 두 번째 방법은 why에서 what으로 질문하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뭐 이런 것도 한 번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힘들 때 있잖아요. 이 내가 의도하지 않은 일,
전혀 상관없는 일일 때 있잖아요. 자, 그럴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제가 어떤 강사님이랑 밥을 먹는데 강사님이 이렇게 국수를 먹다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강사님, 우린 참 말을 잘해요. 그치, 뭐 강사니까 말을 하는 직업이니까 말을 하지. 그래서 저는 제가 강사니까 언제 어디서나 제 의사를 잘 표현하고 말을 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아니더라고요. 강사님 나 아니더라. 나 말 못하더라.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아니, 문득 생각나서요. 국수 먹으니까. 3년 전인가요? 회식 장소에 있었어요. 다들 이렇게 술을 좀 한 잔씩 걸치고 좀 취해 있었는데요. 어쩌다 보니까 다 하나둘 잠깐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어떤 회사의 상사 한 분이랑 본인이랑 잠깐 둘이 장소에 남게 됐대요. 그 테이블에. 그런데 갑자기 그 상사분이 제 옆에 가까이 오시더니 저에게 신체 접촉을 여러 차례 시도했어요. 근데요, 강사님, 왜 그러세요? 하지 마세요 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요. 그렇게 말 잘하는 제가요, 입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냥 그저 빨리 아무나 들어와, 제발 들어와, 어떻게 들어오라고 이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 근데 강사님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다음 날 그분이 저를 향해 안녕 인사를 하는데 저 그때도 아무 말 못했어요. 저 참 등신 같죠? 강사님, 저 진짜 미친 여자 같지 않아요? 앞에서 말을 하면 뭐예요? 말 한마디도 못하는데 저 너무 등신 같아요. 계속 자신을 향해 저 등신 같아요. 제가 너무 그 이야기를 듣다가 너무 속이 상해서 제가 이렇게 강사님에게 이야기합니다. 강사님 여동생 있잖아. 그 동생이 강사님이랑 똑같은 일을 당한다면 동생한테 야, 이 등신아, 그 말을 못하냐? 바보, 등신 이렇게 얘기할 거야? 아니요, 그렇게 얘기 안 하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남한테도 하지 못할 말을 왜 그렇게 자신한테 등신이라고, 미친 여자라고 이야기를 해? 그랬더니요, 갑자기 밥을 먹다가 울먹이면서 휴지로 눈물을 닦더라고요. 여러분, 참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요, 남한테는 절대 하지도 못할 말을 본인 스스로에게 얼마나 자책하면서 본인을 향해 채찍질 하는지 몰라요. 저도 굉장히 그랬어요. 강의가 끝나고 차에 타자마자 진짜 왜 이렇게 정말 나는 정말 강의하면 안 되나 봐 이런 생각하면서 늘 저를 채찍하기 바빴거든요. 근데 제가 좀 바뀌었어요. 강의 끝나면요, 화장실 가서요, 딱 거울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안아줄게. 괜찮아. 그럴 수도 있어. 또요? 지금도 잘하고 있는 거야. 야, 너니까 버텼어. 괜찮아. 하고 저를 따뜻하게 위로해 주는 거를 마치 저의 행사처럼, 그 순서처럼 강의가 마치면 저를 많이 안아줍니다. 여러분 스스로 좀 많이 안아주세요. 코로나 시기 동안 얼마나 힘드셨어요. 많이 지치셨죠. 심지어 배달 음식 해주면서 난 진짜 왜 이렇게 나쁜 엄마지? 배달 좀 해주면 어때요? 지금까지 해오셨잖아요. 잘하셨어요. 자, 그래서요, 생각해보니까 저도 참 저한테 따스하게 못 대해준 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부모님이나 다른 친구들 만날 땐 비싼 밥 잘 사주거든요. 근데 강의 마치고 배고파도요, 저 삼각김밥 먹어요. 돈을 저한테 못 쓰겠더라고요. 그냥 집에 빨리 가가지고 미역국에 밥 말아서 김치에다 먹는 게 낫지, 돈 아깝게. 끼케야 설렁탕.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살지 않기로 결심하고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혼자요, 소고기집 가가지고 1인분은 안 팔잖아요. 그럼 일단 기본 2인분 시켜서 이렇게 소고기 혼자 열심히 먹습니다. 그것뿐이 아니에요. 먼 길 갔을 땐요, 남편이 야, 넌 초밥 하나만 시켜 먹으면 되지 뭘 이렇게 많이 시켜 먹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돈가스, 우동, 이거 초밥 10개예요. 다 먹었어요, 제가. 오빠, 나 너무 멀리 왔잖아. 나 너무 고생한 나한테 선물하고 싶어. 자, 그리고 어떤 날 집에서 쉬는 날은요, 가까운 뷔페집 가서 혼자 뷔페에 1시간 반 동안 흡입하고 옵니다. 왜요? 그냥 길도 그렇게 못 찾는 제가 전국을 찾아다니면서 강의하는 제가 너무 기특하거든요. 위로해주고 싶거든요. 그래서요, 이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는 게 너무 좋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제가 오래전에 남편한테 시켜봤어요. 여보 스스로에게 위로해 주는 게 되게 중요하대. 여보 자신한테 한번 편지를 한번 써볼래? 남편이요, 단칼에 자르죠. 싫어. 너 강의할 때 써먹으려고 그러지? 오빠, 맞아. 강의할 때 써먹을 거야. 근데 한 번만 써봐. 치킨 사줄게. 그때 남편이 이야기합니다. 가져와, 빨리. 치킨 시켜 넣어. 지금 바로 시켜. 하더니요, 남편이 이제 편지를 쓰더라고요. 근데 이제 편지가 한참을 안 나와요. 그래가지고 문을 딱 열었는데 남편이 갑자기 어떻게 행동을 했냐면, 뭐야? 왜 그래? 그랬더니, 야, 나 왜 이렇게 눈물 나냐? 그 편지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근데 편지가 글자가 너무 엉망이어서 제가 옆에다 다시 한번 써봤습니다. 정말 악필이죠. 오이야, 회사 생활 10년간 고생 많았다. 항상 자격지심 갖고 자신감 없는 위축된 모습으로 지내왔지만 그래도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자랑스럽다. 사랑하는 다민이도 5학년이나 됐고 비록 빚 많은 집이지만 발 뻗고 잘 수 있는 집도 있으니 어찌 보면 칭찬받을 수도 있는 시간이었다. 앞으로는 조금 더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생활하고 몇 년 뒤에 뒤돌아봤을 때에도 스스로 자랑스러운 모습 볼 수 있도록 살아가자. 이렇게 편지를 썼더라고요. 그럼 한참을 울어요. 그래서 왜 울었어? 그랬더니 남편이 뭐라고 하냐면 내 이름을 그 쓰는 순간에 오희야라는 그 이름을 쓰는 순간부터 눈물이 났어. 왜? 내가 나를 불러본 적이 없던 것 같아서. 늘 남을 위해 무언가를 했지만 내 이름 한번 불러본 적이 없는 나를 보니 그냥 너무 그랬어. 그래서 저희 굉장히 울면서 치킨 먹었습니다. 다 먹었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스스로를 좀 위로해주고요. 이번 코로나 시기 동안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잘 버텨왔고 잘 해왔기에 잘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해주면 어떨까요? 여러분, 아까 전에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코로나 시기 이 우울한 감정을 벗어나기 위해선 긍정적인 생각과 감사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너무 멀었죠. 그러나 이 세 가지 방법, 내가 뇌 안에, 발음을 잘해야 돼. 뇌 안에 작가가 찾아오진 않았는지, 자책하면서 Why라는 질문으로 나를 힘들게 하진 않았는지 What으로 질문을 바꿔보고 스스로를 격려해 볼 때 우리가 이야기하는 긍정적인 생각과 감사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조금 더 가까이 올 거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세 가지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강사님, 이거 세 가지 다 해야 돼요? 아니요. 한 가지만 하셔도 돼요. 한번 작은 거 하나라도 실천해 보시는 게 어때요? 제가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 뭔지 아세요? 제가 저희 어머니 심부름으로 했던 것들이에요. 저희 엄마가 전화해서 한나야, 뱃살 빼는 데는 시서스 가루가 좋대. 빨리 검색해서 사와. 그럼 또 막 열심히 검색해야 돼요. 또 노니가 좋대요. 노니. 이거 뭔지 아세요? 초록홍합 관절에 좋대요. 홍삼, 또 여자한테 좋은 치글 말린 갈근. 저희 어머니가 TV에 뭐가 좋다고 나왔다고 하면 당장 사오라고 빨리 사라고 전화를 하시거든요. 우리는요, 이렇게 몸에 뭐 하나 좋다고 하면요, TV에 뭐 하나 나오면요, 그 다음날 마트에 가면 물건이 없대요. 다 사가서.
근데 우리 마음에 좋대요. 우리 삶이 행복해진대요. 라고 방법을 알려드리면 실제로 강의 현장에서 많이 듣는 이야기가 뭐냐면 강사님, 강의는 좋은데 나는 그렇게는 못해. 왜요? 아유, 그 인간이랑 살면서는 안 돼. 그 인간이랑 뭘 해도 안 돼. 대부분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몸의 건강을 위해 이렇게 찾듯이 마음의 건강을 위해 아까 말씀드린 3가지 방법 중에 하나라도 꼭 실천하셔서 꼭 여러분부터 행복해지시고 내가 행복해지면요, 사랑하는 내 주변 사람들이 또 많이 행복해지더라고요. 그래서 한층 더 행복해지시고 한층 더 즐거운 나날 살아가시길 바라면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와이즈 컨설팅 이한나 대표님과 함께 마음을 녹여주는 멋진 강연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오늘 강연 많은 힐링 되셨길 바랍니다. 지난 2년 가까이 이어진 이 코로나19 장기화에 모두가 몸도 마음도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셨을 텐데요. 새롭게 다가오는 2022년은 좀 더 건강하고 또 힘찬 한 해가 될 수 있길 바라면서 오늘 이런 뜻깊은 강연을 함께 하게 돼서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여러분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1년 충청북도 평생학습주간 오늘의 평생학습으로 내일의 나를 찾다. 오늘 강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